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소송건 있잖아요. 소송건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뉴스를 조금 읽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게다가 오늘 뭐 시황을 좀 살펴보시면 또 이제 그 해상폭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다 좀 눌렸고요. 그다음에 지수의 흐름 자체도 이제 반도체나 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많이 좀 수급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지수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 중요한 게 상고심에서 인프라코어가 패소하면 지분을 사야 되는데 최소 1조 원의 비용이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구한 부분에서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자구한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이제 들어오죠. 바이든 정권이 이제 들어옵니다. 내주 대통령 취임. 그래서 이런 친환경주 계속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20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을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이 온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게임주의 신작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작이 좋을 거야, 좋을 거야 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막상 이 이슈가 오픈되면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것처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게임주보다는 확실히 만약에 눌리더라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정책이죠, 정책. 정책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은 정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미국 행동 출범에 따른 친환경 정책 가속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빅사이클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오늘 배터리랑 또 태양광도 되게 잘 움직였죠. 잘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상풍력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인프라 투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5G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 동맹 관계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겠고,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 정부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바이든 행정부와 가려면은 결국엔 디지털과 그린에 대한 통신 이런 확대 보시면은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방역, 디지털 그린 뉴딜 계속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0년 동안 4조 달러를 투자해서 2050년까지 요 부분, 또 이제 바이든 정권은 더 많이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공시 요거 이제 부동산 임차 관련된 부분 나왔으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번 정도 이런 게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슈들은 좀 체크를 드렸고, 아무래도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변수는 소송입니다, 여러분들. 변수는 소송인데 요게 만약에 지금 승소해도 약간의 비용이 드는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패소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연장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봉이 나왔었던
이 봉만 훼손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3분의 2 라인인데 일단 절반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봉 자체가 깨진다면은 여기 이제 아래 박스권이 열리게 되는데 현재 두산중공업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물론 그 변수는 소송에서 완전 최악으로 터지게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은 주가가 조금 쪼그라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마지로 잡고 있는 라인이 그래도 한 1,500원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 좀 크게 잡아 놓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다면은 여기 이제 아랫라인까지 보는 게 맞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원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까지 손실권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했다가 다시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중요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홀딩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12,000원대가 안 깨지면은 크게 우리가 뭐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운영 기간에 따라서 또 좀 달라요. 운영 기간이 장기라면은 눌리면 감사합니다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이제 제대로 자구안 성공되고 정상화만 돼도 일정 가격 이상 올라가게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만 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래도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구안만 해서 정상화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쪽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터빈 쪽도 두산중공업과 유니슨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이런 국산화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4.3, 5.5 이런 식으로 터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엔 8메가와트 이상의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얘는 10메가와트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구안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정상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지만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낮은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20주선을 안 깨는 것이 중요하고 깨지게 됐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000원 바로 밑에 부분인 여기 라인들을 일단 1차적으로 지지가 돼야 되고 여기가 깨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10,000원 이하의 가격대에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밴드를 잡아 놓고 접근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단기평만 지금 좀 이 5주선만 단기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해서 지금 이평선의 흐름이 어느 일정 박스권으로 좀 형성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봉상 한 두 개 정도 캔들만 나쁘지 않게 나와줘도 충분히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 이후부터 그래서 캔들 한 2주 정도의 그 두 개의 캔들 정도만 조금 상승하는 부분만 만들어줘도 5일 이평선은 금방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정배열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20주선과 60주선이 전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만 회복이 되면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상승하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얘가 내려오면서 이거 씹어 먹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친환경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흐름 자체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친환경 흐름이 뭐 하루 만에 끝나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이슈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많이 불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12,750원 750원 이탈되면은 한 번 정도는 뭐 이제 너무 막 불안하시고 나는 뭐 크게 막 빠지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 일단 지지 나온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 여기 라인에서는 좀 적극 매수를 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아랫 라인으로는 잘 떨어지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 물량이 빠르게 올라갔던 라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여기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물론 그 이제 소송권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 변수가 더 생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차피 시장의 주가에 뭐 빠르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발성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걸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일정 가격 라인 이탈됐을 때 그 이슈가 일단 다 결판이 나고 주가에 반영이 나고 다시 재진입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뭐 주봉이랑 월봉상 흐름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그런 산업 자체가 잘 움직이는지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라인 다시 올라갔다가 전 라인 때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이평선이 다시 기면서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12,450원부터 14,500원까지 당연히 들어와 줘야 되고, 저번에 강조드렸던 14,75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17,450원 요런 라인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기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 일단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14,250원은 적어도 회복을 해줘야지, 아 여기 라인 들어오는 거니까 좀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흐름들, 저희가 60분 봉상 움직임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서 회복을 해줘야 그 다음에 요 갭을 메우는 움직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은 너무 이 목표가가 낮거나 그러면은 조금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할 거면 사실 두산중공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두산중공업 정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